일부 장애를 이해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이해하고 조직 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 흰 지팡이를 든 사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을 떠올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장애의 정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 법적으로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권 중심 관점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제약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면 그 제약은 크게 줄어듭니다. 즉, 장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자료를 음성으로만 설명한다면 청각장애 근로자에게는 장벽이 됩니다. 작은 글씨로 된 안내문은 저시력 근로자에게는 장애가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줄어듭니다. 기장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5개 법정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뇌전증 등. 중요한 점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만성신장질환, 당뇨 합병증, 이런 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지? 왜 업무 속도가 일정하지 않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장애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접해왔습니다. 그 결과 무의식적 편견이 형성됩니다.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장애 여부가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책임감과 조직 충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견은 경험 부족에서 옵니다. 직접 함께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인식입니다. 4. 무의식적 차별.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차별은 반드시 악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가 힘들 수 있으니 중요한 프로젝트는 빼드릴게요.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회식 장소를 계단만 있는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무의식적 차별입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실제 직장 사례. 사례 1. 청각장애 근로자. 한 제조업체에서 청각장애 근로자가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 문제로 단순 업무만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자 기반 의사소통 시스템과 간단한 수어 교육을 도입하자 품질관리부서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사례 2. 발달장애 근로자.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발달장애 근로자는 반복 작업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정확성과 집중력이 뛰어나 오류율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았습니다.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면 강점이 보입니다. 6. 질문을 통한 점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안내문은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가요? 회의 자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나요?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의견을 충분히 묻고 있나요? 이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답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7. 관리자와 동료의 역할. 관리자는 합리적 편의를 검토해야 하고 업무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차별적 발언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료는 과도한 동정이 아니라 존중을 대신 결정하지 말고 의견을 묻는 태도를, 소통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8. 합리적 편의 제공이란 무엇인가? 합리적 편의란 장애인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 확대 프로그램 제공, 음성 안내 시스템 설치, 유연 근무 시간 허용, 업무 방식 일부 조정,
이는 특혜가 아닙니다. 공정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구인식가에서는 조직 문화의 문제, 기업의 수준은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판단됩니다. 인식가에서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조직의 자산으로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식 개선입니다. 퀴즈 시간. 다음 중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 능력을 고려해 직무를 조정하는 것,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필요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능력이 아닌 장애 자체를 이유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1부 마무리. 오늘 우리는 장애의 정의, 환경과의 관계, 다양한 장애 유형, 무의식적 차별, 실제 직장 사례, 합리적 편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식 개선의 시작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차별과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직장 내 차별과 법적 책임.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는 장애의 개념과 인식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유형과 법적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1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 승진에서 제외, 임금차별, 업무 배정차별, 교육 기회 박탈이 이루어질 경우 법적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차별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니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비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직접차별, 장애를 이유로 명확히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승진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간접차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특정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직원이 계단만 이용하도록 규정, 음성시험만으로 평가. 이러한 기준은 겉보기에는 동일하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핵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 영역에서 다음을 금지합니다. 모집 채용 차별,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 교육 훈련 차별, 승진 차별, 해고 차별, 또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4.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합리적 편이란 장애인이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제공, 문자 통역 지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유형 근무제 허용, 회사 사정상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5. 실제 판례 사례. 사례 1. 채용차별. 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청각장애 지원자를 면접에서 배제했습니다. 기업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합리적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차별 인정 손해배상 판결. 사례 2. 승진 배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직 승진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된 사례. 법원은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사유라며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6.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의 책임. 관리자와 인사팀은 차별을 방지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합리적 편의 여부 검토, 차별적 발언 예방, 신고 체계 마련, 특히 회의 중 무심코 하는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는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의도는 배려일 수 있지만 기회를 제한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7. 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 비하 발언 조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업무가 느려. 특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조직 분위기를 해칩니다. 8. 회사의 위험 관리 차원. 차별은 단순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리스크입니다. 소송 위험, 이미지 훼손, ESG 평가 하락, 우수 인재 이탈. 따라서 인식 개선은 경영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9.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 우리 회사 채용 공고는 차별 요소가 없는가? 승진 평가 기준은 명확한가?
합리적 편의 요청을 거부한 적은 없는가? 차별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 보셔야 합니다. 퀴즈. 다음 중 합리적 편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면 확대 프로그램 제공, 장애를 이유로 업무에서 제외, 유형 근무 허용. 정답은 2번입니다. 2부 마무리. 오늘 우리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장애인 차별금지법 핵심, 합리적 편의 제공, 실제 판례, 기업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차별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상황과 대응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직장에서의 실천 전략과 조직 문화 개선. 안녕하십니까? 1부와 2부에서 우리는 장애의 개념과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직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은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직장 내 인식의 현실. 많은 직장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직원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과잉보호입니다. 힘들 것 같으니 배려 차원에서 업무를 줄여주자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태도 모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구조적 배제를 만들고 과잉보호는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업무 배정의 원칙. 업무 배정은 반드시 직무 중심이어야 합니다.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이라면 청각은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문자 기반 소통 환경입니다. 직무를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리적 편의 제공의 실무 적용. 합리적 편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기업은 다음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1편의 요청 접수, 2. 직무 적합성 검토, 3. 비용 마익 실행 가능성 평가, 4. 결정 및 통보, 5. 사후 점검. 이 과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 편의는 특혜가 아니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입니다. 4. 의사소통 환경 개선. 직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의사소통입니다. 회의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 핵심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 중요 공지를 다중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은 특정 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입니다. 이를 보편적 설계라고 합니다. 5평가와 승진의 공정성. 평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장애 자체가 평가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는 직무 수행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속도, 정확성, 협업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가 힘들어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은 배제해야 합니다. 뉴 관리자의 역할. 관리자는 조직 문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관리자가 차별적 발언을 방치하면 그 조직은 차별을 묵인하는 조직이 됩니다. 관리자가 즉각적으로 바로잡으면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습니다. 관리자의 3가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자, 조정자, 모범자. 7. 인사팀의 책임. 인사팀은 제도 설계의 중심입니다. 채용 공고에 차별적 표현이 없는지, 평가 항목이 직무 중심인지, 합리적 편의 절차가 있는지, 내부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8. 차별 발생 시 대응. 만약 차별이 발생했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사실 확인, 당사자 의견 청취, 기록 보관, 개선 조치, 재발 방지 교육,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절차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조직 문화와 다양성. 다양성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모이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최근 ESG 평가에서도 다양성과 포용 정책은 중요한 항목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할 질문. 우리 조직은 접근성 점검을 했는가? 채용과 평가에서 편견이 작동하지 않는가? 합리적 편의 요청을 존중하는가? 차별 신고 체계가 실효성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아야 합니다. 3부 정리. 오늘 우리는 업무 배정 원칙, 합리적 편의 절차, 의사소통 환경 개선, 평가의 공정성, 관리자 인사팀 역할, 조직 문화와 ESG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식과에서는 교육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합리적 편의 제공의 구체적 사례와 비용 한계의 판단 기준을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부 합리적 편의 제공의 기준과 한계 그리고 실무 적용 전략.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바로 합리적 편의 제공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과 관리자들이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어디까지 제공해야 합니까? 비용이 부담되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회사가 작은데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합리적 편의는 선언에 그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합리적 편의의 본질. 합리적 편의는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호의도 아닙니다. 선의에 따라 제공되는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합리적 편의는 권리 보장의 수단입니다. 장애가 있는 직원이 다른 직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등한 조건입니다. 공정은 모두에게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약한 직원이 화면 확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 직원이 다른 직원과 같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합리적 편의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법적 근거와 사업주의 책임, 합리적 편의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이 문구는 사업주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지만 무제한 거부를 허용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즉, 단순히 회사 사정상 어렵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토 과정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3. 과도한 부담의 판단 기준.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기업의 규모와 재정 상태. 둘째, 편의 제공 비용. 셋째,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넷째, 대체 가능한 조치 존재 여부. 다섯째,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 여섯째, 조직 전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직원 수 500명의 기업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직원 5명의 영세 사업장에서 수천만 원의 구조 변경 공사를 즉시 시행하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토했다는 기록입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비용 산정, 대체 방안 검토, 정부 지원 가능성 확인을 거쳤는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4. 합리적 편의의 구체적 유형. 합리적 편의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환경 조정. 출입구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작업대 높이 조절, 조명 밝기 조정, 안전 표지의 시각적 보완. 이러한 조치는 특정 직원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T정보 접근성 보장,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음성 낭독 프로그램, 자막 제공, 회의 자료 사전 배포, 전자문서 접근성 개선. 정보 접근은 업무 참여의 기본입니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평가 자체가 불공정해집니다. 3. 근무 방식 조정, 탄력 근무제, 재택근무 허용, 휴식 시간 조정, 업무 분장, 일부 재설계, 평가 방식 조정. 단, 직무의 본질적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핵심 직무라면 운전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응. 조직에서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저 직원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관리자의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평성은 동일 대우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른 지원이 형평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자를 제공하는 것보다 각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더 공정합니다. 관리자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 합리적 편의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청 내용 접수 및 기록, 직무 분석, 비용 산정, 대체 방안 검토, 관련자 의견 청취, 결정 및 통보, 사후 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비용에 대한 현실적 접근. 많은 기업이 비용을 과대평가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합리적 편의의 상당수는 저비용 또는 무비용 조치입니다. 회의 방식 개선, 문서 제공 방식 변경, 업무 순서 조정,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정부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설 개선 지원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로 보기 어렵습니다. 8. 합리적 편의 거부 시 리스크. 합리적 편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언론 보도, 기업 이미지 훼손, ESG 평가 하락.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 ESG와 포용 조직. ESG의 사회 영역에서 다양성과 포용 정책은 핵심 요소입니다. 장애인 고용과 편의 제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포용적 조직은 혁신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합리적 편의는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입니다. 관리자의 리더십. 관리자는 조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관리자가 편의를 부담으로 말하면 조직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관리자가 이를 권리 보장과 조직 성장의 기회로 설명하면 문화가 바뀝니다. 관리자의 태도는 조직의 기준이 됩니다. 5부 지속 가능한 포용 조직 구축 전략과 실행 체계. 안녕하십니까? 이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의 개념, 차별의 유형, 법적 책임, 그리고 합리적 편의 제공의 구체적 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난 후 우리 조직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교육은 출발점입니다. 문화는 실행에서 완성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용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는 구체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포용 조직은 구조로 완성된다. 포용은 마음가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포용 조직은 다음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제도가 뒷받침합니다. 셋째, 리더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냅니다. 넷째, 갈등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섯째,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 5 요소가 동시에 작동해야 포용은 문화가 됩니다. 이 조직 변화 4단계 모델. 포용 조직으로 가는 과정은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식 형성 단계. 교육을 통해 기본 이해를 형성합니다. 편견을 인식하고 차별의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 제도 정비 단계. 채용, 평가, 승진, 교육 체계를 점검합니다.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실행 단계. 합리적 편의 절차를 운영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개선을 반복합니다. 4. 문화 내재화 단계. 포용이 조직의 기본 가치가 됩니다. 별도의 지시 없이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실천합니다. 많은 조직이 1단계에서 멈춥니다. 교육은 했지만 구조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 정비 없이 문화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3.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 조직 문화는 위에서 시작됩니다.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는 상징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선언은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합리적 편의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될 때 현장의 인식이 바뀝니다. 리더의 침묵은 무관심으로 해석됩니다. 4. 관리자 행동 지침. 관리자는 실행의 중심입니다. 관리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 내 접근성 점검. 합리적 편의 요청 즉시 검토. 차별적 발언 즉각 교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 유지. 갈등 발생 시 중재 및 기록. 관리자의 태도는 곧 팀의 분위기입니다. 5. 인사제도의 재설계. 포용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인사제도는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의 불필요한 신체 조건 명시 여부, 직무 중심의 평가 기준 설정, 승진 절차의 투명성, 편의 제공 신청 절차 문서화, 내부 신고 채널 구축. 제도가 변해야 문화가 안정됩니다. 6. 갈등 예방과 대응.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입니다.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 설문조사와 익명 신고 채널이 필요합니다. 갈등 발생 시에는 사실 확인,
당사자 의견 청취, 기록, 개선 조치.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를 확대합니다. 7. 산업별 전략 차별화. 모든 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 작업 환경 안전성과 설비 접근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경고 시스템의 시각청각 병행 설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현장 안전교육 방식과 이동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임시 구조물의 접근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무직 중심 기업, 정보 접근성과 회의 방식 개선이 핵심입니다. 문서 접근성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8. 성과 측정 지표 설정. 포용 정책은 측정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합리적 편의 제공 건수, 교육 이수율, 차별 신고 처리 기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측정이 없으면 개선도 없습니다. 9. 장기 전략 수립. 포용은 단기 캠페인이 아닙니다. 3년 또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1년차 제도 점검 및 기반 구축, 2년차 실행 및 개선, 3년차 문화 내재화 및 성과 평가. 장기 전략이 있어야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기업 경쟁력과 포용. 포용 조직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조직은 혁신성이 높습니다. 고객과 투자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택합니다. 포용은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투자입니다. 11 실패 사례에서 배우기. 포용 정책을 선언했지만 실행이 부족했던 기업들은 내부 갈등과 평판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선언과 실행의 간극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실행 점검이 필수입니다. 12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포용은 시스템이다. 합리적 편의는 권리다. 형평성은 동일 대우가 아니다. 리더십이 문화를 만든다. 측정과 점검이 지속성을 만든다. 마무리 메시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은 법정 의무를 넘어 조직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조직은 더 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제도와 문화가 우리 조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